DKBS 보도석. 안녕하십니까. DKBS 보도석 진행의 이규빈입니다. DKBS 보도석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학교 입장과 학생의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재학생 여러분들의 제보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도서관은 기존의 방식들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도서관이기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변화된 도서관의 시스템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방식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야외 정원이 새롭게 꾸며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시스템의 변화, 세 번째로는 열람실 이용 방식이 바뀐 점, 마지막으로는 도서관 출입문 게이트가 자동장치에서 수동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DKBS 보도석에서는 퇴계 중앙도서관의 시스템이 바뀐 이유와 그 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이유는 우선 도서관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공지사항이 보기 쉽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올라와 있는 정보들도 새롭게 변경된 방식을 전하는 것인지 기존의 방식을 알리는 것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블로그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 것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되지만 블로그 홍보 방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서관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도서관이지만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언론기관인 저희 DKBS가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를 보도석 시간에 다루려 합니다. 양성래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양성래 리포터입니다. 그럼 우선 도서관 시스템이 바뀐 항목 중에서 그 첫 번째부터 다뤄볼까요? 야외 정원이 새롭게 꾸며진 것이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야외 정원은 도서관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잠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쉼터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의 작은 배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어떤 건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바로 흡연 문제였습니다. 도서관의 규정은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5층 야외 정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생들이 담배를 피러 나와서 흡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흡연자인 학우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공원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서 높은 목소리로 크게 통화를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의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렇다면 도서관 측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바로 야외 정원에 작은 화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분을 더 설치해서 정원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관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화단을 설치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네. 원래는 몇 개 정도 식물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휴게 공간의 이미지를 주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학교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네. 이제 화분을 좀 더 모으고 네. 거기에다 꽃 같은 걸 모종 네. 같은 걸 심어가지고요.
화단 비슷한 형식으로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렇게 만들었더니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인식도 조금 약간 좀 담배를 함부로 핀다거나 꽁초를 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렇게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금연 공간인 야외 정원에서 흡연을 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흡연 구역이었던 곳이 금연 구역으로 바뀌었지만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외 정원을 새롭게 변신시킨 후에 얻은 효과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한 성과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학생들이 화단의 의도를 알고 앞으로는 규칙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관리자의 바람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도서관 측에서 야심차게 야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 것이 흡연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려 하는데요. 대출 시스템의 변화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변했나요? 네, 기존의 대출 시스템에선 연체료가 책 한 권당 하루에 100원씩 최대 50일까지 붙었습니다. 연체료의 상한선이 5,000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도서관은 연체료의 상한선을 기존의 3배인 1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연체료가 굉장히 비싼 느낌이 드는군요. 15,000원이면 책 한 권 값인데 특별히 연체료가 인상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는 있었습니다. 연체료가 5,000원이 최대치일 때는 학생들이 일부러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도서관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시죠. 학생들이 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 네. 책값보다는 2분의 1이나 3분의 1의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연체료에 대해서 이제 뭐 제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네. 연체료 5,000원을 내고 차라리 책을 오래 보는 방식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서 네. 그 도서에 대한 반납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체료 규정을 또 타 대학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지금은 현재는 15,000원으로 상한선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이 학생이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책값 정도는 지불을 해야지 학생들이 좀 이제 그 제재 사항이 강력하구나라는 걸 알고 좀 반납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연체료에 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이나 그런 거는 바뀐 건 없고요. 네네. 도서관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업에 사용하는 전공책 같은 경우 한 권에 2, 3만 원씩 하는 도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을 내고 책을 사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한 학기 동안 서적을 빌린 뒤에 5,000원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이런 고의적인 연체를 빈번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정한 책들은 한 학기 동안 반납이 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이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학생들의 고의적인 연체로 인해서 바뀐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도서관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5,000원까지 연체료를 올리면 그런 학생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연체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체료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네, 저도 그 점이 우려됐습니다.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갑자기 오른 연체료 때문에 도서관에 불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실제 우리 학교 학생에게 바뀐 연체료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연체료가 원래 얼마인지 알고 계셨나요? 5,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도서관이 연체료를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연체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군요. 이런 학생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도서관의 바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겠네요. 네,
바뀐 규칙을 몰라서 당황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서관이 공개적으로 바뀐 제도를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과 학생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제도 변화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열람실 이용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셨죠? 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이기 때문에 열람실 이용 방법이 바뀐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뽑을 때 굉장히 까다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기계에 학생증을 찍고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댄 후 학생증에 입력된 지문과 일치하면 이용 가능한 좌석이 뜨는 방식이었는데요. 학생증에 입력된 지문과 자신이 직접 찍은 손가락의 지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종종 생겼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괜히 화가 나기도 했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도서관 선생님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열람실 좌석 발급 시스템을 바꾼 배경에 대해 들어볼까요? 단 한 가지가 변화했는데 네. 지문 인식 과정이 없어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 지문 인식을 했을 때 네. 지문을 찍을 때마다 지문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한번 이제 네. 테스트용으로 여러 번 해봤을 때 네. 내가 지문을 어떻게 찍었더라 하는 게 네. 조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지문인식 그 부품이 네. 굉장히 민감한 부품이에요. 지문인식 부품이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돼서 제가 이제 관리자로서 네. 이제 학생들이 요청을 할 때마다 자꾸 지문을 뭐 지워준다거나 네. 갱신을 해준다거나 새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뭐 그것조차도 학생들이 네. 저한테 자꾸 와야 되니까 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문 인식에 대해서 안 하는 방식을 좀 네. 강구하고 있었는데 네. 또 작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가 되면서 네. 그것도 개인정보 그 생체 정보로서 네. 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 민감정보라는 게 있는데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들어가는 정보예요. 물론 저희가 암호화를 하고 있어서 네. 그거를 사용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동의를 네. 명확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과거에 그 학생회와 네. 이제 협의를 통해서 거쳤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일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네.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기도 했으니까 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내부 협의하에 네. 네, 일단은 현재는 지문 인식 방법을 네. 생략하는 방식으로 좌석 배정을 맡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그게 지금 네. 바뀌었습니다. 역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법적인 모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좌석 발급 시스템을 바꾼 거군요. 네, 지문인식은 현재 개인정보관리법에 의하면 지문은 개인의 생체 정보라고 하는데요. 물론 도서관의 지문인식 시스템은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아서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갖춰진 방식도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증을 찍게 되면요. 네. 지문을 인식해서 네. 개인을 인식하는 방법이 없고요. 네. 그냥 이제 좌석 배정 화면이 출력이 될 거예요. 네. 거기서 바로 받으면 돼요. 혹시 그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 기간 같은 네. 때에 네. 학생들이 친구 거를 빌린다거나 해서 네. 좌석을 점유를 해주거나 자기가 네. 필요에 의해서 여러 네. 가지 좌석을 점유를 해놓고 네.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데 좌석
점유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항의들이 좀 있었기도 했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네. 아, 그렇군요. 학생증만으로 좌석을 예약한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미리 자리를 맡아주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군요. 네, 도서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붐비는 시험 기간에 본인이 아닌 다른 학생이 대신해서 자리를 맡아놓게 된다면 열람실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기계상으로는 예약할 수 없는 좌석이지만 사실상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측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열람실을 관리하는 학생을 따로 두어서 각 시간마다 빈 좌석을 체크하는 식의 방법입니다. 도서관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시죠. 관리자가 이제 계속 이제 체크를 한다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질서 지킴이 학생을 두고 있어요. 열람실마다. 네. 그래서 질서 지킴이 학생이 좌석을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네. 또 점유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그 지문 인식 방식을 바꾼 이후에 네.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지시를 해서 네. 좀 계도를 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되고 네. 시일이 좀 지나서 정착이 된다면 학생들도 이렇게 그 좌석을 점유해 놓고 오랫동안 미사용을 하는 좌석만 점유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불법적인 이용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조금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걸 좀 확대해 나가려고. 도서관 관계자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양성래 리포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관리 도우미를 맡은 학생이 시험 기간에 더욱 철저하게 빈자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약 가능 좌석을 열어놓는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시간의 기준이 몇 시간인지, 또 미사용 좌석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무단 예약을 막을 길이 당장은 없어서 관리 도우미 학생에게 이 역할을 맡긴 것인데 효과를 아직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시설물 중에 3층 출입문에 대한 의문입니다. 게이트 시스템은 왜 바뀐 것인가요? 원래는 학생증을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죠. 네, 이른바 버터플라이 게이트라고 하죠. 학생증을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나비 게이트는 자동 출입문에서 현재 수동장치로 바뀐 상태입니다. 버터플레이 게이트에서 수동장치로 출입문이 바뀌었다. 불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도서관 선생님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기계가 아무래도 정교하다 보니까 부품이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출입이 잦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험 기간이라던가 그럴 때는 출입이 잦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앞에 학생이 찍고 바로 나갔는데 한 1초, 2초 안에 텀도 두지 않고 바로바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열고 닫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와서 열리는 건데 데이터가 이제 처리가 되기 전에도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정교한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그 게이트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과 유리 비슷한 그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뛰어넘는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혹은 이제 강제로 밀어서 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손상이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파손이 되기가 쉬운 재질이라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수리를 요청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그 부주의한 이용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자주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고 저희도 이제 좀 그런 유지보수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또 그 학생들이 이 게이트를 찍고
조금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게이트가 닫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아.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닫히는 다치는 경우. 타이밍에 나가가지고 바로 이제 몸에 맞는다거나 하면 크게 네. 멍들고 다치는 경우가 네, 있어서 네, 그런 문제점도 크게 발생해서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게이트를 바꾸기로 했어요. 도서관 관계자분의 말을 정리해보면 학생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기계의 잦은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바꾸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 문제는 기계가 너무 정밀해서 안전이 우려됐던 점도 있었지만 몇몇 학생들의 바르지 않은 이용 행태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겠군요. 네, 실제로 이전 기계의 플라스틱 문은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재질이라서 수리를 매번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양성래 리포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도서관 시스템 변경건을 DKBS 보도석을 통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은 그 어떤 기관과의 관계보다 원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도서관이기 때문이죠. 도서관 측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소통 문제를 얼른 해결해서 앞으로는 시스템 변경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이네요. 학생들과 도서관 사이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양성래 리포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양성래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KBS 양성래 리포터였습니다. 저희 DKBS 보도석은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 시스템 개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계기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은 학생들대로, 도서관은 도서관 측의 입장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들은 모두 서로 대화를 하기보단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데 더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더 아쉬움을 느낀 쪽은 도서관인데요. 학교 기관이라는 무게감을 볼 때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공지사항을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야외 정원부터 대출 시스템, 열람실 이용 방식, 도서관 출입문까지 도서관 선생님은 학생들에 관한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도서관 이용 방법에 관한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더 일찍 알려주셨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이제 새롭게 바뀐 시스템에 적응하고 더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도서관과 학생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 학생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주 DKBS 보도석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윤석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이규빈이었습니다.